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인물 포커스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물 포커스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해당 분야의 현안과 과제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순서는 이 발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여성 발명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여성만의 독특한 감성과 세밀함으로 만들어지는 발명품들이 매우 많아서 또 실용적이고 이색적인 것이 많아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13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연초에 어떻게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까? 작년에 다 못다한 일이 뭐였나 생각하고 올해 뭘 더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발명협회 언제 생겼습니까? 1993년에 한 10여 분 정도의 여성분들이 동호인 모임으로 시작을 하셔서 네. 99년에 사단법인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20년째가 된 셈인데요. 여성발명협회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저희 이름 그대로 여성들의 발명인들 그리고 또 발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그것으로 지식재산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로 경제력을 갖도록 해드리는가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회장께서 이 회장직을 맡아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2013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10년 됐습니다. 2003년? 네. 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단체의 어떤 수장을 해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단체를 이끌게 되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 발명이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처음에 여성 발명인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길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나 발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서 저는 나는 그거 아니다. 네. 과학자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거기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다가 거기에 임원으로 그냥 이름만 걸고 도와드리기로 했었는데 네. 또 좀 도와드리다가 보니까 또 회장도 맡으라고들 자꾸 그러셔서 그냥 떠밀려서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맡았으니까 또 좀 잘해야 되겠고 그때부터 저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명이 배워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냥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 거예요. 이걸로 우리나라 많은 여성을 도울 수 있겠다. 그리고 경제력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손쉽게. 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천천히 진흥을 시켜보자. 체계적으로 진흥을 시켜보자고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만들어 나가다가 보니까 또 회원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회원도 막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성발명협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일단 자기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있으셔도 좋고요. 네. 그냥 나도 좀 아이디어가 있고 나 항상 생각이 좀 많은데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해서 그런 해보고 싶으신 분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발명에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발명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 회장 맡고 처음에 그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임무니까 어차피 가면서 저도
그거 2시간짜리인데 한 5번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이런 것도 진짜 주나? 그러고선 제가 해보니까 실용신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네. 제가 휴지를 많이 써서 네. 좀 저렴한 식당에 가면 좋은 휴지 말고 이렇게 뽑으면 먼지 나는 휴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예. 그 먼지 나는 게 싫어서 저걸 이렇게 뚜까닥 뚜껑을 누르면 거기에 이렇게 한 장씩 딸려 나오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휴지통을 한번 해봤더니 그게 네. 실용신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언니 오피스텔을 갔는데 오피스텔 싱크대가 너무 조그매서 씻혀서 컵이랑 접시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다가 그냥 이렇게 네트를 건져 놓고 거기다가 씻어서 바로 얹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해보니까 그런 그물망도 됐고요. 네. 저도 안경을 끼거든요. 필요할 네. 때. 근데 안경이 비싸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도 안경을 많이 끼길래 어떻게 저렴하게 계속 바꿔 낄 수 있는 안경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안경테를 바꾸는 거를 해봤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사업화 시키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도 어엿한 발명가시네요. 네, 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장까지 하면서 그런 거 없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더 자극받아서 좀 해봤습니다. 네. 회장님처럼 이렇게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또 등록을 마친 뒤에 상품화까지 해서 이렇게 상품으로 이 출시가 된 이 여성협회 회원들 작품들도 꽤 있겠죠? 많죠. 그러니까 뭐 친환경 미생물을 사용해가지고 천연 면직물 제조 방법을 한 분도 있고요. 또 비빔밥에 김치 소스를 그냥 뿌려서 먹을 수 있게 김치 소스 한 분도 있고. 네. 또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구부리기 귀찮으니까 서서 그냥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래 건조대 같은 거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여성이니까 식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차 제조법 이런 거 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뭐 이미 오래전에 하셔서 다 이름이 유명해지신 무슨 뭐 청소기라든지 네, 예.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네. 요즘은 뭐 아이디어와 이 창의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발명 또 발명가들의 어떤 뒷바라지를 위해서 그 중심에 있는 게 그럼 여성 발명 협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동안에 그러면 정말 좀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회장직을 수행해 오시면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뭐 교육 프로그램을 한 개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다른 회의 때도 그렇고 그런 관계되는 일에 다른 세계 대회도 나가고 해서 저도 무슨 선진국에 가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각외로 외국도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성은 그렇게 네. 해서 제가 2008년에 세계 여성 발명 대회를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리고 그때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미리 토의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제가 제안하고 그래서 사인해서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는 이제 세계 여성 발명가들하고 또 여성 기업인들의 네. 어떤 상호 교류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발명해서 발명하는 분들은 발명인. 네. 그리고 그게 기업인들은 이제 그 발명품 갖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래서 그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는 이제 네. 주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어떤 목적이냐면 여러 가지 다 같이 만나서 서로 간에 그 교류의 장도 되고 정보 교환의 장도 되고 자기 물건을 홍보할 수도 있는 장도 네.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만든 목적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창의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나라 간의 지식 재산의 그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고 그리고 여성의 경제성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출해 나가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세계 여성 발명대를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때가 2008년. 네. 이제 5년 차인데요. 네. 어떻게 좀 기대하신 것만큼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요. 네. 여성 그 세계적인 규모로 하는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 세계 지식재산기구라고 UN 산하에 있는 WHO 같이 이렇게 지식재산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18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매년 30개국 이상의 한 전 세계 500여 명의 여성 발명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여성 발명을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하는 네. 그런 상황이 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성 발명의 수준하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또 유럽 선진국 이런 나라들의 여성 발명가들의 현황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을 해서 제가 생활 발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발명, 왜 발명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배운 것처럼 약간 이상한 거창하게. 분들이 하고 네. 과학자나 무슨 네. 좀 특별한 분들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생활 발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4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5위고요. 출원 건수가. 네. 우리나라만 보면 4위예요. 네. 그런데 뭐 미국, 일본 이런 데도 물론 4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성 발명가들의 활약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체계적으로는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 정부가 국가가 이런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성 발명인들의 특허 출원 그리고 등록 건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네, 그러한 장족의 추세가 발전이 네. 장족의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보통 평균이 22%에서 2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네. 그 특허 출원하는 거 이거 내주세요라고 갖다 주는 거는 거의 82% 정도 저희는 여성은 쭉 성장을 하고요. 10년 네. 사이에. 또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당신이 이제 됐어. 이제 와서 등록하시오 하면 온전히 제게 되는데 그런 등록 건수도 지금 55.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발명인의 그 저변이 굉장히 확대된 거죠. 이 여성 발명 협회 이제 가장 큰 행사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대한민국 세계 여성 발명 대회죠. 매년 네, 5월에 매년 5월이 발명의 달입니다. 네. 그래서 5년에 그 5월에 세계 여성 발명 대회하고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라고 네. 내국인들만 모여서 하는 그 주로 저희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데요. 큰 그걸 같이 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참가 규모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가 규모가 굉장히 많죠. 그 세계대회 500 그리고 그 우리 회원들 하는 네.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는 한 200부스 정도. 네. 네. 국내 여성 발명품이 박람대에 응모하시는 분들 네. 연령층이라든지 뭐 어떻습니까? 학력이라든지. 뭐 전혀 뭐 18살부터 80살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네. 네. 수준도 어떻게 좀 매년 보시기에 굉장히 높아지고 향상이 있습니까? 많이 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세계대회도 이제 세계대회는 물론 또 외국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행사가 이제 국내 행사로는 여성 발명 경진대회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대회는.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오셔갖고 이거 매년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세계 여성 발명대회는 매년 5월에 하고. 열리는 것이고요. 또 여성 발명 경진대회는 이제 매년 10월. 네. 네. 그건 이제 국내 이 국내에서. 여성 발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대통령상부터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 발명 이런 경진대회 하면요. 그 심사 기준이나 평가는 어디에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요. 이렇게 뭐 또 기술 가지고도 조금 우열을 이렇게 가리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네. 심사를 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생활 발명품 같은 게 있으면 일반부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이공기술이 뚜렷이 필요한 거는 또 그쪽에 맞춰서 모아서 그쪽을 평가를 하고요. 네.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평가를 해서 점수는 높은 것부터 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발명인들의 이 특허 출원 건수나 등록 건수는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성 발명가들에 비하면 그 구체적으로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성 발명인들의 실적은 좀 아직도 좀 수준 조금 떨어진다면서요. 많이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여성 발명 계몽운동 같이 발명에 대한 계몽운동, 발명 어려운 거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발명이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출원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아직도 많이 늘었지만 5% 6%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요. 네. 네. 아직도 전체적인 등록 건수나 이 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여성 발명인들의 비중은 한 5,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여성 발명인들의 어떤 이 활동이 아직은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인데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특징적인 면으로 보면 출원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품질 위주의 기술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 심사를 하면 사실 생활 발명의 일반인들, 여성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생활 발명은 좀 쉽고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발명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술 평가만 해버리다 보면 그런 데에 통과가 못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발명이라든지 여성의 아이디어라는 건 좀 적극적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생활의 시각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시장에서 정말 이게 출시가 될 수 있으려면은 또 다른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 발명인들의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은 좀 마이너리티기도 하고요. 이런 나와서 경제 활동, 특히 자기 비즈니스를 전문성이 일반인도 그렇고 좀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사업화하는 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허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이제 특허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나 이제 됐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특허를 갖다가 활용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고 뭐 물건도 만들어내고 상품화도 하고 사업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창업을 한다고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할 때 충분히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하는 그런 특별한 전략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사업화해서 나 무조건 창업만 제품화해서 창업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조건이 있으면 거래화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래화하는 방법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여성발명협회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받고 있죠. 네. 네,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지금 연간 한 16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학기술부도 사실 없었다가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부서가 이제 생긴다는 말도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 발명가들이 더욱더 활동을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 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식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막 알려지고 있잖아요. 또 여성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 고학력의 여성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학력이 높은 편이고 네. 머리들이 좋아요. 근데 이 아까운 이 여성의 힘을 좀 경제력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꼭 뭐 어떻게 재취업을 하든지 창업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고 일자리라는 게 어디나 있는 거는 아닌데 네. 이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지식재산을 가지고 여성에게 경제력을 창출해주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지식재산 분야에 교육을 좀 확대해가지고 네. 국민을 전체적으로 좀 창의성을 창의롭게 키우고 네. 그리고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에게 있어서 발명이라는 것은 재취업이나 창업하지 않고 또 집에서 가사 육아를 하면서라도 경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들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명품 네. 이런 생활 발명품이 굉장히 시장에서 홍도가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 많이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나 여성들 이런 분들이 출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문 변리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상담 그리고 산학 협력 하는 이런 총체적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중적인 그런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만들기만 해도 안 되거든요. 많이 만들어만 놔도 그게 그냥 못 쓰게 되는 그렇죠. 그런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죠. 되고 사장화가 네.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거래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의 거래화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굉장히 많은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갈수록 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이 창의성,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여성 발명가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나오고 또 여성 발명가들의 그 작품도 더욱더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후배 발명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이제 후배 우리 여성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10년을 해봐서 아는데요. 지금 여성이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여성 발명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가능성도 큰 거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또 남성과 다른 물건을 볼 때 여성은 남성과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네. 그래서 여성이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성에게 얼마든지 열려있는 블루오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부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여성 발명 요새 전성시대 같아 그랬는데 전성시대가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빨리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도 여성 발명 대국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 융합과 소통이 더욱 강조되는 지식재산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성과 조화,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적인 특성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한명 회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여성의 지적 창의성을 경제력으로 극대화시키는 여성 발명 대국,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 첫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더욱 새롭고 알찬 정보와 지식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